우리가 결합, 이온 결합, 공유 결합, 그리고 중간에 이제 설명해서 금속 결합도 잠깐 해줬지. 그럼 이러한 결합을 하는 물질들이 갖는 공통적인 성질이 뭐냐라는 거지.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이온 결합성 물질. 그럼 이온 결합하는 물질들의 공통적인 성질은 뭐냐? 자, 일단 이온 결합은 양이온과 음이온 간의 결합이다. 양이온과 음이온 간의 결합이다. 그러면 우리가 주기율표 원소에서 크게 원소를 금속과 비금속으로 구분했잖아. 그래서 양이온이 되는 것이 금속, 자, 음이온이 되는 것이 비금속. 물론 다원자 양이온도 있고 다원자 음이온도 있다고 그랬어. 그치? 그래서 이러한 몇 가지들은 좀 외워놓고 우리가 찾아줄 수 있어야 돼. 그래서 금속과 비금속이 있어. 아, 그럼 얘는 양이온과 음이온 간에 이온 결합하는 거네. 그치? 자, 그러면 이 이온 결합성 물질의 이제 어떤 공통성을 할 때 먼저 첫 번째, 자, 얘네들의 화학식의 표현 방법이야. 이거는 공유 결합하면서 잠깐 설명하긴 했어. 다시 한번 정리할 거야. 정리할 거야. 그래서 화학식을 어떻게 표현할 거냐. 먼저 첫 번째, 우리가 화학식을 표시할 때는 양이온을 먼저 쓰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음이온을 붙인다. 그러니까 순서로 따지면은 금속이 앞에 오고 그 다음에 비금속이 이어서 붙는 거야. 금속이 앞에 오고 비금속이 뒤에 이어서 붙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기율표에서 금속이 뭐지? 금속과 비금속을 구분하는 것이 그래서 참 중요한 거야. 이제 이런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염화칼슘 했지만은 염화칼슘은 CaCl2란 말이야. 그럼 칼슘이 금속이고 CL이 비금속이니까 얘는 이온 결합이지. 그래서 양이온, 금속의 양이온, 이가 플러스, 일가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해서 금속, 비금속 요 순서대로 붙인단 말이야. 그러니까 Cl2, Ca 이렇게 하면 얘는 안 된다는 얘기야. 알겠지? 근데 이게 문제에서 어떻게 나오냐면 우리가 주기율표에서 막 이제 이렇게 주어질 거야. 이제 단주기율표. 그래서 단주기율표에서 막 이렇게 막 해가지고 이제 주어지다가 그다음에 이제 요렇게 가서 요렇게 돼요. 그러면은 여기가 A고, 자 B고, 자 그다음에 여기가 C가 돼요. 그러면 이제 중간에 막 있겠죠. 그다음에 여기가 D고, 자 E가 될 거예요. 그랬을 때 이렇게 물어볼 거야. 자 B와 C로 이루어진 물질의 화학식은 보기에서 이렇게 나와. 12이다. 자, 이름은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왜? 얘는 수소고, 얘가 나트륨이고, 얘가 플로린이고, 얘가 염소가 되고, 얘가 네온이잖아. 그러면 B하고 C는 나트륨하고 플로린이니까 어떻게 돼? 금속, 비금속이거든. 그러니까 금속, 비금속이 무슨 결합이야? 이온 결합이야. 그럼 어떻게 표시한다? 금속을 먼저 표시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NaF가 돼야지. 그럼 NA가 B니까 어떻게 돼? F가 C니까 BC가 되는 거지. C, B는 아니란 얘기야.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원소로 나왔을 때는 괜찮아. 알겠지? 알고 있는 원소로 막 나왔을 때는 그냥 그거 우리 평상시 쓰는 대로 하니까 바로 확인할 수 있어. 근데 이렇게 임의의 원소기호 A, B, C, D 이렇게 나온다 물어본단 말이야. 그럼 이때는 순서가 어떻게 될까? 굉장히 중요하겠지. 바로 이제 이런 문제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은 늘상 생각하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3 때도 마찬가지지만 고등학교 올라가서 과학을 하더라도 시험 때 이런 류의 문제들이 꽤 많이 나와. 그러니까는 쉽게 말해서 낚시하는 거지. 헷갈리게끔.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도 막 나오지만 그냥 기본적인 문제에서 실수를 유도하는 문제들이 막 튀어나와. 그랬을 때 우리는 그 실수까지도 줄여야 돼. 없애야 돼. 실수를 하면 안 돼. 왜? 그것조차도 실력이야. 바로 이제 이런 것들. 그래서 표시할 때는 양이온, 음이온, 금속, 비금속이야. 근데 항상 우리가 물리나 뭐 이런 거하고 비교했을 때 하면 화학 파트가 조금 이제 그래서 공부하기가 좀 화학 파트가 조금 좀 지랄 같은 게 있어. 약간 지랄 같은 게 있어. 뭐냐? 아니, 왜? 화학을 있잖아. 의외로 예외적인 것들이 조금씩 존재해. 근데 그 예외적인 것들이 문제에도 나와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이온 결합은 금속, 비금속, 양이온, 음이온 이렇게 표현하지만 예외적인 것은 뭐냐면은 이런 것들이 조금 예외적인 것이 돼.
자, 이렇게 표현하면 여기가 금속입니다. 그럼 나트륨은 양이온이 되겠죠. 그럼 나머지 CH3CO는 다원자 음이온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기가 다원자 음이온이 조금 큰 덩어리일 때는, 그러면은 이때는 큰 덩어리를 앞에다가 쓰는 경우가 있어. 알지?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제 아세트산 나트륨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런 예외적인 것들이 존재한다. 그래서 표시할 때는 그래도 우리가 그냥 단순히 금속 비금속이면 그냥 금속 비금속이고, 이러한 예외적인 것들이 몇 가지 있긴 한데 그냥 이제 몇 가지 빼고는 대부분 이렇게 갈 거야. 알지? 그리고 두 번째는, 자, 우리가 얘를 읽을 때는 어떻게 읽어? 자, 쓸 때는 양이온, 음이온이지만 읽을 때는 어떻게 돼? 음이온, 양이온 요 순서대로 읽는데, 이때 어떻게 돼요? 이온자를 뺀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요거 한번 읽어볼까요? 칼슘이온, 염화이온인데 읽을 때는 염화이온, 칼슘이온이야. 자, 그럼 이온자 빼면 어떻게 돼? 그치? 염화, 칼슘이 돼버릴 거야.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NaCl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나트륨이온, 염화이온인데 읽을 때는 염화이온, 나트륨인데 이온자 빼면 그냥 염화, 나트륨이 되는 거야. 자, 그럼 얘는 어떻게 읽을까요? 마그네슘 이온, 산화 이온. 그러면 산화, 마그네슘 이렇게 읽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바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표현을 할 것이고, 자, 다음 양이온은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다. 그치? 음이온은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치, 염화나트륨 플러스 마이너스 전하야. 그럼 이 전하 이꼴 뭐야? 전하 이꼴 뭐야? 자, 우리 이제 오늘 계속 요 내용 계속 나올 건데, 우리가 전하를 다르게 표현하면 뭐라고 한다? 전기. 아, 너희 전기 배웠잖아. 1학기 때 전기 배웠잖아. 그래서 전류는 플러스 전하의 흐름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전기가 통한다, 전기가 흐른다는 얘기는 전하가 이동한다는 거야. 알겠지? 전기가 전기가 발생했어. 그럼 어떻게 돼? 전하가 발생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 대전체 했을 때 어떻게 돼? 전자가 이동하면서 이쪽은 많은 쪽이 마이너스 전하 띄고, 그치? 반대쪽은 플러스 전하 띄면서 어떻게 돼? 전하가 생겼잖아. 대전됐잖아. 그러니까 전기가 나타난 거란 말이야. 그래서 전하 이꼴 전기가 돼요. 그러면 양이온은 플러스 전하니까 양이온은 플러스 전기를 띠고 있는 물질이야. 음이온은 마이너스 전하 띠고 있으니까 마이너스 전기를 띠고 있는 물질이지. 그래서 이 소금에는, 염화 나트륨에는 플러스 전기와 마이너스 전기가 있어. 자, 소금물에 손을 집어넣어. 그러면 이 소금물에는 플러스 전기와 마이너스 전기가 있네? 왜 우리는 감전되지 않을까? 여름에 더워가지고 바닷가에 해수욕장 놀러 갔어. 바닷물에 들어가. 그럼 그 안에는 무수히 많은 양이온, 음이온, 염분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자, 염분 하니까 뭐가 생각나? 염분비 일정의 법칙. 그치? 이렇게? 우리 배웠잖아. 그래. 거기에는 플러스 전기, 마이너스 전기 드럽게 많아요. 근데 감전되지 않지. 왜 그럴까? 전기가 있는데? 그 전기가 나한테 어떻게 돼? 오지 않는다는 얘기야. 왜 오지 않을까요? 어떤 물체의 이동, 입자의 이동은요, 많은 곳에서 적은 곳으로 이동하거나, 알겠지? 많은 곳에서 적은 곳으로 이동하는 거. 자, 우리는 이거를 이제 확산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자발적인 거고, 아니면은 플러스, 같은 것끼리 서로 밀어내는 반발력, 청력이라든가 인력 때문에 끌려간다는 거야. 근데 그러한 것들이 나타나지 않아. 우리가 바닷물에 들어가도. 즉, 플러스 전기가 나한테 오지도 않고요. 마이너스 전기가 나한테 오지도 않아요. 왜 오지 않을까요? 플러스 전기, 마이너스 전기가 있어도 그 전체에 전하량의 합이 뭐가 돼? 0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전체는 전기적으로 뭐가 돼? 그렇지, 중성이 되는 거야, 중성. 그래서 전하량의 합이 0이기 때문에, 자, 그 안에는 플러스 전기, 마이너스 전기를 띠는 입자들이 있지만 전체는 뭐가 된다? 중성이 된다. 그러니까 알루미늄이 3가 플러스 양이온이고 산소가 2가 마이너스 음이온. 그래서 얘네들이 한 개 있다면 어떻게 될까? 플러스가 더 많으니까 우리가 요게 들어가면 어떻게 해? 만지면 전기 통할 거야? 근데 전기 통하지 않지. 왜? 이 플러스하고 마이너스에
합이 0이 돼야 되니까. 즉 플러스 크기와 마이너스 크기가 같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3을 이쪽으로 내리면 6이 되고 2를 이쪽으로 내리면 6이 되니까 여기가 플러스 6, 마이너스 6 더 뭐가 돼? 0이 된다는 거야. 그치?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됐을 때 화살표는 뭐다? 반응의 방향을 뜻해. 그래서 화살표를 놓고 좌측에 있는 것을 뭐라고 그래? 반응하는 물질. 알지? 반응하는 물질. 반응하는 물질. 그래서 알루미늄 이온 2개가 3개의 산화이온과 반응하면, 결합하면 1개의 뭐가 만들어진다? 산화 알루미늄이 만들어진다.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 화살표 표현했어요. 그래서 얘는 생성된 물질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뭐라고 그래? 그치, 이게 바로 화학 반응식이야. 화학 반응식. 자, 이거 자꾸 써면서 자꾸 연습해. 왜? 이거 1학기 중간고사 범위야. 제 1단원이 요거야, 화학 반응식. 알지? 3학년 1학기 1단원이 바로 요 화학 반응식이야, 화학 반응식. 그러니까 우리가 요거 하면서 화학 반응식 그냥 자연스럽게 연습시킬 거야, 지금. 계속 연습시킬 거야. 알겠지? 그래서 요거는, 화살표가 있으면 요거는 화학 반응식. 그러면 왼쪽에 있는 건 반응하는 물질, 오른쪽에 있는 건 생성되는 물질. 그러면 요 화학식 앞에, 여기 2개네. 여기 3개니까, 3이니까 3개네. 그럼 요 숫자가 없어요. 숫자 없으면 몇 개? 1개. 그래서 3개의 알루미늄 이온은, 2개의 알루미늄 이온은 3개의 산화이온과 반응해서 1개의 산화 알루미늄이라는 이온 결합하는 물질을 만들어낸다. 자,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화학 반응식이야. 이 연습 많이 해도. 그래서 중간에 반응식 나오면은 계속 반응식 연습시킬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전하량의 합이 0이 되게끔 표시하자. 그래서 요거 식을 표현하면은, 그래서 A가 X 플러스고요. B가 Y 마이너스라면 어떻게 돼요? A 앞에 Y, B 앞에 X를 붙이고요. 그래서 A가 Y개, B가 X개.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할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어떤 화학식의 표현 방법을 잘 봐도, 그래서 요 정도 이제 우리가 화학식 표현하는 것 좀 하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자, 우리가 화학 결합할 때 결합이 영어로 뭐라고 그랬지? 본드. 본드? 우리 그럼 주변에서 본드는 뭐야? 접착제. 단단하게 붙는 거야. 그 강력 접착제. 그치? 오씨, 막 붙지? 그럼 이 화학 결합, 즉 이온 결합이나 공유 결합은 굉장히 강한 결합이야. 그래서 강한 결합이기 때문에 열을 가해서 그 결합을 끊을 거예요. 자, 끊을 거예요. 알겠니? 그러면 고체 상태에서 열을 가하게 되면 이렇게 붙어 있다가 열을 가하면 이게 떨어지겠지. 그 떨어져 움직이면 뭐야? 자, 고체 상태에서 열을 가해가지고 얘가 결합이 약간 끊어지면서 떨어졌어. 그 얘네 움직일 거야. 그러면 움직이면 무슨 상태야? 그렇지, 액체야. 근데 고체와 액체를 구별하는 가장 큰 기준이 뭔 줄 알아? 아니요. 큰 기준. 고체와 액체의 가장 큰 기준. 유동성. 움직이냐? 움직이지 않냐? 고체는 안 움직여. 인위적으로 내가 힘을 가해서 부서뜨리지 않은 이상, 그치? 고체는 안 움직여요. 하지만 액체는 어떻게 돼요? 움직여요. 유동성, 흐르는 성질이 있어요. 알겠니? 그 마그마는 고체다, 액체다. 용암은 고체다, 액체다. 용암은 고체다, 액체다. 용암 흐르잖아. 마그마 흐르잖아. 그럼 그건 액체가 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고체, 액체 구분하는 기준은 흐르냐, 흐르지 않냐라는 거야. 그 흐른다는 얘기는 이 입자들의 결합이 느슨해지는 거야. 열을 가해서 느슨해지는 거야. 그래서 느슨해지면서 흐름을 대. 그럼 이때 고체가 액체가 되는 순간에 온도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이 결합이 세면은 이걸 느슨하게 만드는 온도, 열은 어떻게 돼? 굉장히 많이 필요하겠지. 자, 그리고 나서 액체 상태에서 이렇게 흐르다가 어떻게 돼? 열을 또 가하니까 어떻게 돼? 완전히 떨어져. 결합이 완전히 끊어졌어. 그래서 자유롭게 막 돌아다녀. 눈에 안 보여. 그 뭐야? 기체가 되는 거야. 그럼 액체가 되는 온도를 뭐라고 그래? 녹는 점. 자, MP라고 할게요. 멜팅 포인트. 액체. 자, 기체가 되는 온도. BP. 무엇의 약자야? 보일링 포인트. 그럼 녹는 점, 끓는 점이 높다라는 거야.
녹는 점, 끓는 점이 높다. 그럼 이온 결합하는 물질 어느 정도 높냐? 녹는 점만 볼게요. 녹는 점만. 녹는 점만 보면 자, 얘는 수백 도씨에서 3000 도씨 사이에 해당하는 아주 높은 녹는 점을 갖는다. 소금이 801도야. 녹는 점이. 알지? 자, MgO. 자, MgO. 산화 마그네슘은 녹는 점이 2800도씨야. 그리고 산화 알루미늄 같은 경우도 얘도 녹는 점이 2000도가 넘어요. 2400도씨가 그래요. 알지? Fe2O3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Fe2O3 하게 되면 뭐라고 표현하면 이걸 철광석이라고 그래. 철광석. 근데 우리가 철을 만들 때 이 철광석이랑 열을 가해서 녹일 거예요. 그 얘는 녹는 점이 약 1500도 정도 돼. 알지? 바로 이런 것들. 그리고 자, CuS 같이 이제 이게 구리광석이라고 그래. 구리광석은 녹는 점이 대략 1000도 아래쪽이야. 몇백 도가 돼. 그러면은 녹는 점이 얘가 훨씬 더 높아. 이게 구리광석보다. 자, 봐봐. 우리 그 인류 문명을 보면은 제일 처음에 뭐야? 구석기, 돌멩이 가지고 그 다음에 그 돌을 또 잘 갈아서 신석기, 그 다음에 뭐니? 청동기. 바로 구리. 여기에서 구리를 뽑아냈단 말이야. 그러면 구리를 어떻게 뽑아낼까요? 열을 가하니까 얘보다는 어떻게 돼요? 쉽게 녹죠. 그래서 얘네를 이제 광석을 녹여서 거기서 구리를 뽑아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구리를 철보다 먼저 사용하는 거야. 그래서 자, 어떻게 돼? 청동기 시대가 있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철광석에서 철을 뽑아내는 철기 시대. 자, 알루미늄은 이게 이제 거의 한 2400도 된다고 그랬지. 얘는 1500도 정도고. 그 알루미늄을 여기서 알루미늄 뽑아내려면 어떻게 될까요? 온도가 굉장히 높은 온도가 돼야 돼요. 근데 우리 주변에 있는 물질들을 태워가지고서 얻을 수 있는 가장 높은 온도가 몇 도냐면 대략 한 1500도야. 그래서 도자기 굽는 온도라든가 철광석의 온도가 가장 높은 온도, 대략 한 1500도씨가 돼요. 그러니까 알루미늄을 얘를 광석을 녹일 수가 있니 없니? 없거든. 그래서 알루미늄은 우리가 언제 이용하는 거야? 19세기 때 이용하게 돼. 알루미늄은. 바로 이제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될 거야. 알겠니? 이런 것들이 너희들이 나중에 고등학교 가서 배우는 것들이야. 이렇게 연결시키면서. 그래서 이런 개념을 좀 잘 좀 잡아. 그래서 녹는 점이 굉장히 높다. 그러면 이온 결합하는 물질은 실온 몇 도씨지? 25도씨. 그럼 25도씨에서 얘네들은 무조건 무슨 상태로 존재할까? 응? 그렇지. 녹는 점보다 낮은 온도에서는 고체 상태. 녹는 점과 끓는 점 사이에 놓여져 있으면은 액체 상태. 끓는 점보다 더 높은 온도에 있으면은 얘는 무슨 상태? 기체 상태. 온도에 따른 상태도 우리가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얘네들은 무조건 뭐다? 실온에서는 고체 상태로 존재한다. 고체 상태로 존재한다. 우리가 물질의 상태를 모두 다 외울 수는 없잖아. 그래서 이온 결합하는 물질은 야, 이거 무조건 고체네? 이렇게 돼버리는 거지. 그래서 이온 결합하는 물질은 무조건 고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로 이렇게 돼. 자, 다음 세 번째. 어떤 성질이 있을까? 공통 성질. 양이온 있어. 자, 음이온 있어. 플러스 마이너스 인력으로 붙어버리지.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어떻게 돼? 양이온, 음이온, 양이온, 음이온, 양이온 이런 식으로 계속 가. 그 밑에는 어떻게 될까요? 음이온, 양이온. 왜? 플러스 마이너스 인력으로 붙어버리니까. 그래서 음이온, 양이온, 음이온, 양이온, 음이온, 양이온. 아따. 그치? 쭉. 그럼 여기도 또 어떻게 양이오니까 음이온, 양이온, 음이온, 양 이렇게 되겠지. 우리가 눈에 보는 자, 뭐 소금 덩어리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덩어리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무한적으로 연결돼 있어요. 자, 근데 내가 여기에다가 힘을 가할 겁니다. 힘을 가할 거예요. 그럼 내가 여기가 자, 힘을 가하게 되면 요 면이 어떻게 될까요? 자, 내가 이온이야 옆에서 나를 쳐. 그럼 나는 힘을 받았으니까 어떻게 돼? 어머나, 그렇지 옆으로 이렇게 밀려갈 거란 말이야. 그래서 얘네들이 옆으로 쭉 밀려가. 그럼 밀려가게 되면 요 밑에는 가만히 있어. 그러면은 음이온, 양이온, 음이온, 양이온, 음이온, 양이온 막 이렇게 돼 있겠지. 그럼 이제 요 위에는 힘을 받았으니까 옆으로 한 칸씩 밀려갈 거야. 그럼 양이온이 어떻게 요 자리 가겠죠. 그래서 요게 놓여져. 이렇게. 자, 어떻게 돼?
같은 플러스끼리 있네? 그치? 같은 마이너스끼리 있네?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새로 생겨? 서로 밀어내는 반발력 또는 우리가 반발력을 뭐라고 하냐면은 청력이라고 그러거든. 청력. 있지? 그래서 보통 화학에서는 반발력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물리에서는 청력이라는 표현을 좀 많이 써. 자, 같은 거야. 어차피 서로 미는 힘이야. 자, 반발력이니까 어떻게 될까요? 요렇게 떨어지면서 부서집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자, 이온 결합은 굉장히 강한 결합이야. 녹는 점도 굉장히 높아요. 하지만 외부에서 힘을 가하면 어떻게 된다? 자, 쉽게 부서진다. 왜? 힘을 가하면 같은 이온끼리 뭐가 생겨서 밀어내는 반발력이 생겨서. 알겠지? 그래서 여기가 이제 세 번째 특징이라면 네 번째 공통성이야.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다. 굉장히 중요한 거다. 전기가 뭐라고 그랬죠? 플러스 마이너스 전하를 전기라고 그래요. 그래서 플러스 전하를 플러스 전기 또는 양전기, 양전하, 양전기. 알지? 마이너스 전하를 마이너스 전기. 알지? 음전하, 음전기. 그래서 뭐 영어로는 이제 파지티브, 뭐 네거티브 이렇게 표현하는데 자, 어쨌든 간에 전기는 전합니다. 그렇다면 그 전기가 흐르는 전기 전도성을 보자는 거예요. 그럼 전기 전도성이란 건 뭐지? 전기가 흐르는 거예요. 전기가 통하는 거예요. 그럼 전기가 흐른다, 전기가 통한다는 것은 뭐가 움직이는 거지? 그렇지, 전하가 움직이는 거야. 전하가. 그럼 이온 결합 물질에서는 전하가 있지. 양이온이 플러스 전하 띄고 있잖아. 그렇죠? 음이온이 마이너스 전하 띄고 있죠. 그러면 봅시다. 자, 고체 상태에서는 전기가 흐를까요? 자, 이 얘기는 뭐예요? 전하가 움직일까요? 고체 상태에서 안 움직이죠. 왜요? 양이온, 음이온 단단히 붙어 있잖아. 고체 상태에서는 이 전하가 못 움직인단 말이야. 이온들이 못 움직여. 그래서 자, 고체 상태는 이온의 이동이 없기 때문에 전기가 흐르지 않아. 알겠니? 그런데 액체. 자, 내가 고체, 액체 가장 큰 차이가 뭐라고 했어? 고체는 움직이지 않아. 흐르지 않아. 그치? 하지만 액체는 어떻게 돼? 흐른다. 액체는 흐른다. 알겠지? 자, 수용액. 이게 뭐지? 물에 녹인 거야. 그 물에 녹이면 어떻게 돼요? 이 물에 의해서 이 소금의 입자들이 떨어져 나가면서 물과 같이 움직여. 그러니까 우리가 물의 수용액 상태를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수화라고 그래요. 즉, 수화. 물 숫자야. 그래서 우리가 뭐뭐화라는 거는 개처럼 됐다는 거잖아. 현지화 됐어. 야, 이거 있잖아. 막 태국 가서 몇 년 살더니 태국 현지화 됐어. 그럼 태국 사람처럼 이제 행동한다는 얘기야. 외모도 그렇고, 그치? 그러니까 걔네처럼, 그러니까 수하니까 어떻게 돼? 물처럼. 자, 그 물은 흐르잖아. 액체니까. 그러니까 물에 녹인 요 양이온과 음이온도 어떻게 돼요? 물과 같이 물처럼 흐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액체나 수용액일 때는 전기가 흐른다라는 거예요. 알겠니? 왜? 밑에 거 지울게. 자, 왜? 흐르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이온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즉, 전기를 걸어주면 플러스 전하를 띄고 있는 양이온은 마이너스 극으로 끌려가고. 알지? 그 다음, 음이온은 마이너스 전하 띄고 있으니까 전기 걸어주면 어떻게 돼? 플러스로 끌려가면서 이온이 이동한다는 거야. 이온 결합 물질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요거 전기 전도성이야. 전기 전도성. 자, 어디야? 고체 상태는 있어 없어? 없어. 이온이 안 움직이니까. 하지만 액체나 수용액, 물에 녹였을 때 어떻게 돼요? 이온이 움직이기 때문에 전기가 흐른다는 거예요. 그 어떤 물질이 있어? 고체 때는 전기가 흐르지 않아. 이제 열을 가해서 액체를 만들어서 꽂아놨더니 전기가 흘러. 그 얘는 무슨 물질이야? 이온 결합하는 물질이야. 아, 이거 양이온과 음이온이 있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하면 된단 말이야. 알겠지? 바로 이제 이런 식으로. 거기서 전기 계속 흘려주면 뭐가 될까요?
여기서 전기 계속 흘려주면 그게 바로 전기분해예요. 그게 바로 전기분해인 거야. 전기분해. 우리 전기분해 배웠지? 라브아지의 그 주철관 실험할 때 같이 나온 게 물의 전기분해 있잖아. 잘 들어. 고등학교 과학이라고 별거 아니야. 우리가 배웠던, 여러분들 공부했던 중학교 과학 내용 기본 베이스로 다 깔려 있어. 그래서 계속 지금 연결시킬 거야. 우리가 배웠던 것들이, 앞으로 배울 것들이 고등학교 때 너희가 보는 이거 다 수능 과목이잖아. 그치? 고등학교 올라가서 배우는 것들이 이렇게 연결되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할 때, 내신 공부할 때도 허투루 하지 말고 확실하게 개념 잡아놓고 확실하게 공부를 해두단 말이야. 그게 그 다음에 다음 단계에 올라갔을 때 엄청나게 도움이 되는 거야. 아, 실제로 그래. 실제로 막 고3들 수능 보잖아. 수능 준비하잖아. 그럼 이제 뒤늦게 이제 한 여름 때쯤 이제 오는 애들이 있어. 그러니까 이제 막 공부하다가 안 된 애들. 그래서 와가지고서 이제 막 1대1 또는 막 1대 개인 수업해. 1대1 수업해. 이전 이제 여기 말고 이전 학원에서 1대1 수업해. 그럼 1대1 수강료 되게 비싸 봐. 그 걔네들이 어떻게 보냐면 결국 마지막에 저 1대1 수업 이제 과외지. 과외 하러 오는 거야. 근데 봐도 내용은 다 알아. 웬만한 거 다 이해해. 근데 시험만 보면 안 돼. 그것도 이제 기본적인 거 막 틀려와. 자, 그러면 내가 마지막 쓰는 방법이 뭔 줄 알아? 중학교 책을 다 가져가. 중학교 교과서. 그리고 나서 그거를 딱 던져주고, 자, 일주일 동안 1학년 교과서 10번씩 읽고, 자, 중학교 2학년 교과서 10번씩 읽고, 중3 교과서 10번씩 읽고 와. 이거. 자, 이렇게 시켜. 그리고 나서 여름방학 끝나면은 이제 9월달 평가 모의고사거든? 확 올라가. 어차피 모든 시험에서 최고 난이도 문제 몇 문제밖에 안 된다. 자, 수능 같은 너희들 수능 보겠지만은 20문제 기준으로 킬러 문제가 2문제야. 2문제야. 근데 얘 같은 경우는 그 2문제가 아니잖아. 나머지 문제에서 막 틀리거든. 근데 그 나머지 문제에서 이제 틀린 것이 줄어지니까 어떻게 돼? 등급이 쫙쫙쫙 올라가는 거야.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킬러 문제 풀면 되잖아. 이런 거거든. 그러니까 결국 기본 베이스는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우는 것들이야. 알지? 근데 우리는 그 중학교 때 배웠던 것을 조금 더 쉽게 하기 위해서 미리 연결되는 것을 같이 지금 나가고 있는 거란 말이야. 알겠지? 자, 그래서 이온 결합성 물질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바로 이제 이렇게 있고요. 그러면 이건 이제 이온 결합하는 물질 모든 공통적인 성질이에요. 모든 공통적인 성질. 그래서 화학식은 이렇게 표현하고, 자, 얘네들, 자, 녹는점 끓는 점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힘을 가했을 때 잘 부서지고, 전기 전도성이 이렇게 된대. 이거 이제 공통적인 성질이잖아. 그러면 그 이온 결합 물질마다 차이가 나는 성질들이 있을 거라는 거지. 그치? 그럼 이제 그 차이가 나는 것들에 대해서, 자, 한번 이제 정리 좀 할게요. 자, 이거는 그냥, 몇 가지 대표적인 거 얘기할 건데, 자, 이렇게 하면은 우리는 얘를 염화칼슘이라고 불러. 염화칼슘. 자, 염화칼슘은 다른 이온 결합 물질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 얘는 물을 흡수하는 성질이 있다. 물을 흡수하는 성질이 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눈 올 때 염화칼슘을 뿌린다고 하잖아. 눈 오기 전에 뿌릴까? 눈 오고 나서 뿌릴까? 오고 나서? 눈이 그렇게 많이 쌓이는데? 자, 아니야. 염화칼슘은 눈 오기 전에 뿌리는 거야. 염화칼슘은 눈이 오기 전에 뿌리는 거야. 왜? 자, 우리 도로에 염화칼슘 뿌렸어. 눈이 내리잖아. 고체 상태로. 그러면 이 눈이 염화칼슘하고 접촉하면 얘는 물을 흡수해야 되니까 눈을 어떻게 해야 돼? 그치? 녹여서 흡수하는 거야. 그러니까 녹으니까 눈이 그 다음에 쌓이겠니? 안 쌓여. 자, 그 다음에 눈이 와서 겨울철이니까 그렇잖아. 그럼 밤에 어떻게 돼? 눈 그치고 나면 밤에 빙판길이 생기잖아. 근데 우리가 순수물은 어느 점이 0도씨야. 거기에다가 뭐 소금이나 이러한 어떤 용질들을 녹이잖아. 고체 상태 용질을 녹이잖아. 그럼 녹는 점이 어떻게 될까? 우리 배웠는데 낮아져. 왜냐면 이 액체하고 고체 보면 고체가 인력이 더 강하거든.
그래서 고체가 더 이제 잡아당기 힘이 강하니까 고체가 물에 들어가면 물 입자들끼리 서로 잡아당기면서 얼음이 되려는데 중간에 고체가 딱 들어가서 방해한단 말이야. 고체가 물을 강하게 잡아당기니까 물 사이의 인력이 약해져. 그럼 얘가 얼려면 어떻게 돼요? 온도가 더 떨어져야 돼요. 온도가 더 떨어져야 돼요. 알지? 그래서 바닷물에 웬만큼 쉽게 얼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여러 가지 염분 같은 이온들이 녹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빙판길이 밤에는 생기지 말라고, 새벽에. 그래서 염화칼슘 뿌리는 거야. 그래서 물을 흡수하는 성질이 있다. 자, 다음. NaOH라고 그래. 자, 이번에는 이거를 수산화 나트륨이라고 한다. 수산화나트륨. 자, 얘는 어떤 성질이 있을까? 이산화탄소와 물을 흡수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맞지?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우리 이제 넌 고등학교 올라가서 이제 2학기 통합과학 내용에서 산염기라는 파트를 배울 거야. 그때 이제 수산화나트륨에 대해서 잘 나오겠는데, 요 수산화나트륨 NaOH가 이산화탄소 우리가 이제 CO2라고 표현해. 알지? 그래서 CO2를 흡수하게 되면은 이게 나트륨 이온과 탄산 이온이야. 알겠지? 그러면은 탄산 나트륨이 되면서 뭐가 만들어진다? 물이 생성이 된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화살표 있으니까 얘는 뭐야? 화학 반응식이지. 자, 우리가 화학 반응식을 작성할 때 기본적인 그 기준이 되는 절대 불멸의 기준이 된 게 하나가 있어. 뭘까? 아니, 그러니까 그 개수 맞추는 절대적인 원리가 뭐냐고. 절대적인 원리. 원자는, 자, 원자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처음 얘기한 사람. 돌턴의 원자수. 아, 왜 이래? 너 올해, 아니, 작년에 배웠던 거잖아. 원자수 배웠잖아. 원자수 배웠잖아. 자, 원자를 처음 얘기한 사람은? 데모크리토스. 모든 물질은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원자라는 입자로 이루어져 있다. 근데 데모크리토스의 원자는 철학적인 사고관이었고, 과학적으로 설명한 것은 돌턴이 처음이야. 그러니까 돌턴은 원자는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채소 알갱이야. 근데 쪼개지죠. 그건 핵반응에서. 핵반응, 핵융합이나 핵분열에 의해서 원자가 쪼개지고 새로운 원자가 만들어져. 화학반응에서는요, 원자는 안 없어져요. 자, 새로운 원자가 만들어지지 않아요. 알겠니? 그러면 이제 이렇게 갈 거야. 자, 여기가 화살표가 화학 반응식이니까 좌측이 반응물이고 우측이 생성물이야. 알겠지? 그럼 반응물과 생성물의 원자의 종류와 개수는 어떻게 돼야 돼? 똑같아야 되겠지. 그치? 똑같아야 되겠지. 그러면 딱 봤을 때, 이거 여기 나트륨 원자가 몇 개 있어? 2개 있네? 그러면 반응물에도 나트륨 몇 개 있어야 돼? 근데 지금 몇 개 있는 거야? 그럼 NaOH가 몇 개가 있어야 돼? 그래서 앞에 2 붙이면 돼. 2개의 NaOH.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됐어. 자, 그러면 여기는 개수가 1이 되겠지? 근데 탄소 원자 몇 개니? 그치? 아니야. 탄소. 하나지. 그치? 숫자 없으면 1이야. 한 개란 뜻이야. 그럼 여기도 한 개니까 얘는 그냥 그대로 1이 돼야죠. 그렇죠? 자, 수소 원자 몇 개예요? 그치? NaOH는 수소가 1개 있는데 그 NaOH가 2개니까 수소 원자가 2개야. 자, 2개지. 그럼 여기는 그냥 1이 되는 거야. 그러면은 얘하고 얘는 개수비가 2대 1대 1대 1이라는 개수비를 갖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어. 알겠지? 자, 화학 반응식 하는 거 알려줬어. 이렇게 우리가 반응식 맞춰 나갈 거야. 그래서 나올 때마다 계속 이렇게 설명해 줄 테니까 연습해. 자, 우리가 NaOH 만들 때 여러분들 그 집에서 할 수 있어. 집에 그 식용유 있잖아. 그치? 포도씨유막 올리브유 막 있을 거야. 그럼 냄비에다가 거기를 이제 한 반 정도 이제 부어. 콸콸 부어.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NaOH를
이게 이제 가성소다라고 하거든. 그래서 약국이나 이런 데서 팔아. 그래서 NaOH 가성소다를 이제 사다가 거기에다가 이제 이 스푼으로 이제 다 대여섯 스푼을 넣어. 그리고 이제 약불로, 중불로 가열하면서 저어줘. 알지? 처음에 이제 저어준 다음에 약간 덮고 나서 이제 한 30분 뒤에 또 저어줘. 그럼 가다 보면 저으면 이제 어떻게 뻑뻑해질 거야. 뻑뻑해질 거야. 뻑뻑해질 거야. 그래서 완전히 뻑뻑해진다면은 그 상태에서 이제 어느 정도 쉽게 놔둔 다음에 우리 그 비누곽 같은 틀에다가 부어요. 그 완전히 굳어서 되면 그게 뭐예요? 빨래비누예요. 빨래비누. 그래서 너희가 대학 가가지고서 이제 뭐 이과 쪽 공대라든가 이과대 가면 이제 만약 일반화학을 하잖아. 그럼 일반화학하면 반드시 일반화학 실험이 있어. 그럼 거기에서 실험할 때 이 비누 만드는 실험도 해. 그래서 비누화 반응해가지고 이런 것도 있어. 그러니까 NaOH는 바로 뭐야? 비누를 만드는 성분 물질이에요. 빨래비누야, 빨래비누. 자, 지금은 집에 빨래비누 거의 없지. 그치? 그래도 혹시 그래 빨래비누 있을 거야. 막 이제 걸레 막 할 때. 있지. 그 빨래비누 같은 경우에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표면에 뭐가 생기냐면 얘가 공기에 있는 CO2를 흡수해 가지고서 탄산 나트륨이라는 흰색의 가루가 생깁니다. 알죠? 흰 가루가 생겨요. 자, 그리고 어느 순간 이제 우리가 비누도 마찬가지고 빨래비누 마찬가지고 막 쓰다 보면은 이제 쩍쩍 갈라질 거야. 그치? 왜 갈라지냐? 왜 갈라질까? 자, 이렇게 NaOH가 반응을 흰가루로 날아가 버리잖아. 날아가 보니까 비누의 양이 조금씩 줄어들면서 쩍쩍쩍 갈라지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래서 쩍쩍쩍 갈라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거냐면은 물을 흡수한다고 그랬어, 물. 자, 요렇게 NaOH 고체 상태입니다. 자, 그대로 그냥 방치해둬요. 뭐 오래 방치할 필요 없어요. 그냥 1분, 2분 뭐 있으면은 얘가 NaOH 수용액이 돼버려요. 지가 저절로 알았어. 그래서 쩍쩍 갈라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얘가 공기 중에 있는 물, 특히 우리 여러분들 그 화장실에 거기 보면 이제 우리 그 비누 쓰잖아. 그러니까 처음에는 괜찮아요. 근데 어느 정도 비누가 크기가 조금 이제 줄어들었을 때 보면은 이제 이게 쩍쩍 이제 그치 흥 같은 거 생기지. 왜냐면 바로 공기 중에 있는 자 화장실에는 거기 물이 얼마나 많을까? 우리 샤워하고 목욕하니까는 그치 습하잖아. 공기 중에 있는 물을 흡수해가지고서 이렇게 녹아버려. 그 녹은 부분은 떨어져 나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쭉 이렇게 홈같이 이렇게 쫙쫙 갈라지면 홈 같은 게 생긴단 말이야. 바로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가 뭐냐면은 주변에 공기 중에 있는 수분을 흡수했어. 자, 수용액처럼 어떻게 돼요? 이렇게 녹아버려요.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조회성이라고 그래. 조회성. 자, 이러한 어떤 이제 차이가 나는 특징들이 있어. 알지? 조회성. 자, 다음. 자, 여기 나트륨이 일가 플러스고, 자, 여기가 일가 마이너스 음이온이거든. 만약 여기가 이제 수소, 이렇게 하기에는, 자, 일가 마이너스, 여기가 탄산이온이야. 근데 이렇게 하니까 탄산이온에 누가 붙었어요? 그 얘를 탄산수소 이온이라고 불러요. 거기에 나트륨 이온이지. 그래서 얘를 탄산 수소 나트륨이라고 해요. 자, 명칭은 이거야. 그럼 탄산수소 나트륨은 여러분들 집에 있습니다. 있어요. 이거는 바로 확인할 수 있어. 확인할 수 있어. 자, 요 탄산수소 나트륨을 열을 가하면, 우리가 이제 어떤 화학 반응할 때 이제 뭐 온도를 높인다든가 압력이라든가 뭐 촉매 같은 거 쓰겠지. 그럼 그때는 화살표 있지? 화살표의 위아래에다가 그걸 표시할 거야. 예를 들어서 얘를 한 500도씨에서 가열했어. 그럼 이렇게 온도 써주면 돼요. 온도. 아니면 그냥 열을 가했다 밑에다 그냥 열 이렇게 하면 돼. 자, 이렇게 되면 자, 이 반응이 일어납니다. 자, 이렇게 돼요. 자, 그럼 이제 또 화학 반응식이지. 반응물은 하나인데 생성물이 몇 개나 됐어? 3개가 됐어.
자, CO2는 기체이기 때문에 자, 화살표 표현할게. 이거 뭐야? 날아간다. 알지? 앙금은 내려가니까 이렇게 표시하면 앙금이야. 앙금. 그래서 날아간다. 그럼 봐봐. 나트륨 원자 2개니까 얘 몇 개 있어야 돼요? 2개가 있으면 돼요. 그러면 수소 원자 2개, 2개, 탄소 2개, 여기 1개 있고 1개 있으니까 2개 됐지?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CO2 기체가 발생하잖아. 얘 때문에 우리가 빵이 9% 오른다. 그럼 얘는 뭘까요? 우리가 빵 만들 때 밀가루 반죽에 넣어주는 베이킹 파우더가 되는 거야. 베이킹 파우더. 알겠지? 자, 바로 이러한 것들. 그러니까 이온 결합하는 물질의 종류 되게 많아. 근데 우리가 그 많은 것들 다 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문제로 많이 나오고 많이 언급되는 것들, 이 몇 가지 정도만 요 정도만 좀 알아두자. 요 정도만 알아둬도 딱히 그치? 그러면서 이제 이것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요거 내가 써주지. 이거 우리 반응식 쓰는 거 이건 연습해야 돼. 이거는 어쩔 수 없어. 이건 내가 자꾸 손으로 연습하면서 이랑 쓰는 방법을 알아두면 되게 쉬워. 그다음부터는. 그다음부터 이제 중간고사는 되게 쉬워. 내가 장담할게. 중간고사 다 실수하지 않으면 다 100점 맞을 거야. 다 맞을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거는 반드시 연습 많이 해둬야 돼. 이런 것들. 알겠지? 그래서 이온 결합하는 물질의 어떤 특징적인 차이점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알겠니? 요거. 그래서 공통적인 성질과 각각의 특징적인 성질들, 이거 구분하고 특히 공통적인 성질들은 반드시 기억해둬. 우리가 결합만 알아도 얘는 이런 성질들이 있어. 자, 우리는 이것들을 얘기할 수가 있잖아. 자, 일단은 얘네들은 비금속으로 이루어져 있겠지. 비금속으로. 이 공유결합성 물질이 우리가 두 가지로 조금 나눠질 거야. 근데 이게 이제 조금 그 두 가지 중에 하나 위주로 이제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나머지 하나를 보통 이제 교과서나 교재에서 많이 빼놓고 가긴 하는데, 근데 웃긴 건 그 문제에 또 나와. 문제에 나오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명확하게 이 두 개를 좀 구분하고 갈 거예요. 자, 첫 번째는 공유 결정 또는 원자 결정이라는 것이 있어. 공유 결정, 원자 결정. 여기에서 결정이라는 단어가 나온다. 영어로 이제 우리가 크리스탈이라고 그래. 크리스탈. 영어로 결정이 크리스탈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해서 어떤 결정이라는 거는 뭐냐? 규칙적인 배열을 갖는 고체를 결정이라고 불러. 그치? 그래서 이 결정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은 얘는 고체야. 그래서 이온 결합 물질을 그냥 이온 결정이라고도 그래. 이온 결정. 어차피 고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공유 결정이라는 거, 원자 결정이라고 있는데, 얘네들은 비금속 원자 간에 공유 결합할 거야. 공유 결합 물질이니까 당연히 공유 결합하겠죠. 근데 그 결합이 무한정으로 나타나는 거야. 무한정. 알지? 공유 결합이 무한정으로 나타나는 거를 우리는 공유 결정 또는 원자 결정이라고 한다. 자, 일단 어떤 게 있을까? 종류. 자, 탄소하게 되면은 흑연, 다이아몬드가 요게 해당이 돼. 탄소에서 흑연과 다이아몬드가 바로 이렇게 되고, 자, 그다음에 이제 Si, 규소는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반도체 만들 때 사용하는 물질이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규소라고 하기도 하지만은 이제 실리콘이라고도 얘기하지. 그래서 실리콘. 그리고 SiO2. 자, 이것이 바로 뭐냐면 석영이야. 자, 요 SiO2 같은 경우가 우리 그 이제 지각 있지, 땅. 우리 이제 지각이라고 하지. 여러분들 중1 때 배웠어. 자, 지각은 대륙 지각하고 해양 지각으로 이루어져 있다. 맞니? 그래서 자, 대륙 지각은 화강암질 암석으로 주로 구성이 돼 있고, 해양 지각은 현무암질 암석으로 구성이 돼 있다. 기억나?
그치? 그래서 우리가 대륙지각, 해양지각 있고, 이 지각이 멘틀 위에, 움직일 수 있는 멘틀 위에 떠 있어. 그랬을 때, 멘틀 위에 떠 있는데, 멘틀이 전부 다 유동성이 아니야. 지각하고 맞붙어 있는 멘틀, 자, 위쪽에 있는 요 멘틀은 딱딱한 암석처럼 돼 있어요. 그래서 지각하고, 그 다음에 멘틀 일부, 딱딱한 부분, 이 부분이 나머지 멘틀, 움직일 수 있는 유동성이 있는 멘틀 위에 떠 있다. 그러면은 요 지각하고 일부 멘틀을 묶어서 뭐라고 한다? 판. 그래서 우리가 뭐 태평양판, 유라시아판, 막 이런 식으로 이제 판이라는 것이 거기서 나와. 그래서 얘네들이 멘틀 위에서 움직이면서 얘네들이 서로 부딪히면서 여러 가지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막 화산, 지진 이런 것들이 막 발생하는 거야. 산맥이 만들어지고, 그치? 그때 그 암석, 지각을 구성하고 있는 물질. 자, 지각을 구성하는데 이 석영, SiO2, 요 석영이 기본 단위체가 되는 물질이야. 그래서 규소와 산소가 어떤 식으로 연결이 계속해서 쭉 연결이 돼 있을까? 요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암석들의 종류가 결정이 돼. 그치? 뭐 감남석, 휘석, 각섬석, 흑음목, 장석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암석들이 결정. 그래서 지각을 구성하는 물질이 바로 석영이야. 그치? 바로 이제 이렇게. 그래서 얘네들이 바로 이제 비금속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분명히 공유결합하는데 그 공유결합이 무한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야. 오씨, 뭐지? 자, 먼저 흑연을 봅시다. 흑연. 자, 흑연은 체배각 전자가 4개야. 그래서 탄소니까. 그럼 탄소는 이렇게 호전자가 4개가 되고 공유 결합하게 되면은 결합상이 자, 요 4개의 공유 결합선이 나올 거예요. 알겠지? 그러면 요 탄소가 있으면은 자, 이거야. 흑연의 탄소는 3군데에서 단일 결합을 형성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요 탄소도 또 다른 탄소하고 이런 식으로 3군데에서 단일 결합을 형성할 거예요. 자, 이 탄소도 또 다른 탄소하고 이렇게 3군데에서 단일 결합을 형성할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탄소 원자 간에 계속 공유 결합으로 무한정 연결되어 있다. 그러면 우리는 얘네들을 뭐라 부르냐면은 공유 결정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봐봐. 단일 결합, 결합선이 몇 개야? 3개지. 근데 탄소는 결합선이 4개가 돼야 되거든. 그럼 3개밖에 없어. 그러니까 여기에서 공유전자쌍 만들어지고 여기에서 공유전자쌍 만들어지고 여기에서 공유전자쌍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나, 둘, 3개의 결합선이 나오게 단일 결합. 그럼 여기에는 없다는 얘기잖아. 그럼 여기에는 공유전자쌍이 만들어지지 않아. 그럼 여기가 전자가 호전자가 하나 남겠네. 그래서 흑연의 탄소에는 여기에 전자 하나씩 남아요. 자, 우리는 이거를 이제 호전자로 갔지. 이 전자가 남아. 근데 이 전자가 이렇게 했지만 실제로 어떻게 해? 탄소끼리 거의 붙어 있단 말이야. 공유결합은 겹쳐지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붙어 있다 보니까 이 전자끼리 뭐가 생겨버려요? 반발력이 생겨버려요. 전자는 마이너스 띄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반발력 때문에 이 전자들이 어떻게 돼? 밀려서 움직여요. 그래서 이 전자가 마치 금속이 전기가 흐르는 이유가 뭐지? 자유전자. 자유롭게 움직이는 전자. 그래서 마치 금속에 있는 자유전자처럼 움직이더라는 거야. 움직이더라는 거야. 자, 비금속은 기본적으로 자유전자가 없어요. 그치? 그래서 우리가 금속, 비금속 구분할 때 성질 중에 첫 번째, 전기 전도성이 있으면 금속, 없으면 비금속이야. 전기가 흐르면 금속이고 전기가 흐르지 않은 비금속인데 그 비금속 중에 예외가 뭐가 있다고 그랬지? 바로 흑연이라고 그랬어. 그 흑연이 왜 전기 전도성을 띠냐? 아니, 3군데에서 단일 결합하다 보니까 탄소 원자들은 이런 전자가 1개씩 남고 얘네들이 마치 전자 간의 반발력 때문에 자유전자처럼 흑연 안에서 막 움직여. 그러다 보니까 뭐를 갖습니까? 전기 전도성을 갖는다는 얘기예요. 이거 굉장히 예외적인 거지. 흑연의 전기 전도성은 얘 때문에 생기는 거야. 얘 때문에. 근데 그냥 막연하게 외우는 게 아니라 왜 흑연은 전기 전도성이 생길까? 이 얘기지.
자, 그걸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흑연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어디에 많이 쓰이냐? 우리 건전지 있잖아. 너 이거 어릴 적에 건전지 그거 분해보지 않았어? 나는 어릴 적에 되게 많이 했는데? 건전지 막 어떻게든 막 그거에서 분해시켜보면 가운데 시커먼 탄소 막대가 있잖아. 그치? 그 탄소 막대 가지고 벽에다가 막 낙서하고 애들 얼굴에다가 여학생 얼굴에다가 막 문지르고 막 그러지 않았어? 난 어릴 때 그 집 많이 했는데. 자, 그게 바로 뭐냐? 흑연이에요, 흑연. 흑연. 그 다음에 이제 막 여러 가지 이제 전기와 관련된 실험에서 뭐 탄소 전극 이런 식으로 표현이 나올 거야. 전부 다 흑연입니다, 흑연. 왜? 흑연은 전기가 흐르기 때문에. 바로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자, 그런데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가지고 얘네들이 이런 식으로 판으로 이루어져 있어. 하나의 판이야. 근데 밑에 또 판이 또 있네. 또 밑에 판이 있네. 그래서 이렇게 판으로 이루어진 자, 판이 층층이 쌓여 있는 구조. 자, 판이 층층이 쌓여 있는 구조. 이걸 이제 우리가 층상 구조라고 얘기를 할 거야. 층상 구조. 근데 판과 판 사이에는 좀 약하게 힘이 있다. 약한 힘밖에 없다. 자, 우리가 흑연을 일상생활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뭐야? 그치? 샤프심이나 연필심이야. 그러면 샤프심과 연필심은 흑연이거든. 그래서 우리가 쭉 힘을 줘서 그어버리면 어떻게 돼? 글씨가, 그치? 선이 그어지는 글씨를 쓰잖아. 그럼 이렇게 판들이 층층이 되어 있어. 근데 판과 판 사이 약해. 자, 힘을 가면 어떻게 돼? 얘가 이렇게 떨어지면서 미끄러질 거란 말이야. 알겠지? 미끄러진단 말이야. 부서지면서 이렇게 판이 미끄러져요. 그럼 판이 이렇게 미끄러지면 그 다음에 또 판이 이렇게 미끄러지겠죠? 그럼 이렇게 해서 어떻게 돼? 이것이 쭉 글씨가 되는 거야. 검은색으로 보이는 거란 말이지. 우리가 글씨를 쓴다든가 그림을 이제 연필로 그림을 그린다든가 했을 때 그것이 바로 뭐냐? 흑연의 판이 부서지면서 미끄러지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된다? 힘을 가하면 쉽게 부서진다. 자, 바로 자, 요런 것들이 이제 공유 결정이 되겠지. 자, 우리가 이제 다이아몬드라는 것도 있어. 자, 탄소입니다. 탄소. 그러면 탄소는 자, 하나, 둘, 셋, 네 군데에서 이렇게 공유 결합해요. 자, 그러면 네 군데 공유 결합 다 했으니까 자, 이렇게 다 했지. 그럼 얘는 전자, 홀전자 있어 없어? 그래서 다이아몬드는 홀전자가 없거든. 또는 헛전자가 없거든. 자, 그러니까는 전기 전도성이 없다는 거야. 기본적으로 비금속으로 이루어진 공유결합 물질은 전기 전도성이 없어. 알겠지? 왜냐면 자유전자가 없으니까. 근데 흑연만큼은 헛전자가 자유전자처럼 움직이니까 전기가 흐르는 거야. 그리고 얘는 또 네 군데에서 어떻게 돼요? 자, 탄소랑 공유결합합니다. 그래서 계속 이런 식으로 무한정 연결되는 거야. 그래서 원자 간의 공유결합이 무한정 연결되면 이거는 우리는 원자 결정, 공유 결정이라고 그래. 자, 석연. SiO2라고 그래. 자, 규소는 몇 쪽의 원소야? 이게 1번부터 20번까지 주기율표 외워놔야 돼. 근데 봐봐. 원자 번호가 얘가 14번이지. 그래서 14쪽이에요. 그럼 누구랑 똑같아요? 탄소랑 똑같아요. 탄소가 14족이거든. 그러면 당연히 여기에 탄소 자리에 규소를 넣어도 똑같습니다. 네 군데 공유결합해요. 그래서 얘도 네 군데에서 공유결합을 해요. 누구랑? 산소랑. 그럼 산소는 또 어떻게 돼? 얘는 공유결합 두 군데 하지. 누구랑? 규소랑. 이런 식으로. 그럼 규소는 또 네 군데 산소는 공유결합하면서 계속 산소와 규소 간에 무한정으로 연결이 될 거란 말이야. 그래서 연결되면서 이 연결이 어떤 식으로 연결되냐에 따라서 우리가 보는 여러 가지 암석, 광석이 나오는 거야. 광석의 모양이 결정이 될 거야.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원자 간에 계속해서 공유 결합으로 이루어집니다. 알지? 이걸 우리는 뭐라고 그래? 공유 결정 또는 원자 결정이라고 그래. 자, 화학 결합은 강한 결합에 의해서 본드야. 자, 이온 결합은 양이온과 음이온이 인력에 의해서 붙어. 그치? 자, 이렇게 붙어 있는 이온 결합도 세다고 그랬어. 그래서 녹는 점이 수백 도씨에서 3천 도씨란 말이지. 근데 공유 결합은 전자쌍을 공유할 거야. 그럼 어떻게 돼? 원자들이 이렇게 겹쳐져.
이렇게 겹쳐진 공간에 전자쌍이 놓여진단 말이지. 그럼 공유결합은 원자끼리 겹쳐진단 말이지. 자, 이온결합은 그냥 이온이 붙어 있는 거야. 그럼 붙어 있는 걸 떼어내기가 쉽니? 겹쳐진 걸 떼어내기가 쉽니? 그치? 그럼 겹쳐진 거는 붙어 있는 이온결합보다 공유결합이 어떻게 돼? 더 강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공유결합은 굉장히 강한 거예요. 내가 열을 가해서 다이아몬드를 녹이고 싶어요. 그럼 어딜 꺼내야 돼? 여기를 꺼내야 됩니다. 맞지? 자, 집에 가서 해봐. 엄마 다이아 반지 꺼내가지고 열을 가해서 녹여봐. 안 녹아. 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온도는 몇 도라고 그랬지? 1500도씨. 근데도 안 녹아요. 대신 다이아몬드에 그을음이 생기겠지? 엄마한테 두들겨 맞겠지? 그쵸? 다이아몬드 가격이 떨어지니까. 알겠지? 그래서 얘는 녹는 점, 끓는 점이 매우 높다라는 거예요. 이온 결합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아. 특히 녹는 점이 3000도씨 이상이야. 그러니까 다이아몬드 절대로 못 녹여. 녹일 수가 없어. 알겠지? 하지 마. 엄마한테 두들겨 맞아. 알겠니? 오, 안 돼. 하지 마. 그치? 자, 아직은 엄마가 힘이 세잖아. 그치? 엄마한테 더 대드는 거 아니야. 대들지 마. 언제, 자, 고등학교 가면 이제 엄마하고 이제 달라져. 이제 엄마의 관계가 고등학교 가면은. 중학교는 아직까지 엄마의 힘이 크지만 고등학교 가면은 너희들의 자체적으로 너희들 알아서 이제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고등학생들 상담하면 엄마들이 되게 힘들어해. 우리 아들은요. 중학교 때 참 착했는데 지금은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막 이제 그러는데 그래서 지금 어쩔 수 없어. 자, 어쨌든 간에 자, 녹는 점, 끓는 점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흑연을 제외하고는요. 기본적으로 전기 전도성 없어요. 자유전자가 없으니까. 전하를 띠는 게 없으니까. 그리고 단단해요. 자, 이게 조심할 것이 단단하다는 것은 안 부서진다? 부서진다, 부서져. 근데 부수기 위해서, 얘를 부수기 위해서는 굉장히 큰 힘을 가해야 된다. 물론 흑연은 이 판이 부서지면서 미끄러지니까, 그치? 얘는 쉽게 되지만, 생각해보라, 다이아몬드. 자, 다이아몬드 가지고서 이제 우리가 소금은 이빨로 깰 수 있잖아, 그치? 소금은 이빨로 덩어리 깰 수 있어. 설탕 덩어리 이빨로 깰 수가 있어. 자, 다이아몬드 이빨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빨이 깨져. 이빨이 깨진단 말이야. 하지만 안 깨지는 건 아니야. 깨져요. 엄마 다이아 반지 꺼내가지고 망치로 두들겨봐. 망치가 깨지겠니? 다이아몬드가 깨지겠니? 다이아몬드가 깨져요. 그러면 여러분들 뚝배기도 같이 깨져요. 엄마한테. 그러니까 하지 마. 그냥 단단해. 잘 안 부서져. 깨지긴 해. 부서지긴 해. 바로 이제 요런 게 있죠. 그래서 요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고, 자, 다음에 세 번째가 있는데, 자, 이온 결합 물질은 물에 녹아요. 알지? 물에 녹아요. 물에 녹아. 그래서 나중에 고등학교 가서 여러분들 화학 배우게 되면, 자, 물은 이게 이제 아까 이제 우리가 물을 이제 구조식을 이렇게 표현했잖아. 그치? 자, 그러니까 이쪽에 전자들이 많이 모여 있단 말이야. 요 수소는 전자가 조금밖에 없다는 거지. 그럼 전자가 많아지게 되면은 얘가 부분적으로 전하를 띠게 돼요. 아주 약한 전하를 띠요. 그래서 약한 마이너스가 나오고 약한 플러스가 돼. 이걸 우리가 이제 극성이라고 그래. 극성. 그러니까 이게 약한 마이너스 있고 약한 플러스 있으니까 어떻게 돼? 요 산소가 약한 마이너스니까 나트륨을 잡아당겨. 양이온을. 자, 수소는 음이온을 잡아당겨. 그래서 이 이온들이 떨어지는 거야. 물 속에서. 그래서 녹아 들어가. 그래서 물에 녹는다는 건 바로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약한 플러스 마이너스가 자, 물 분자에서 생기는데, 자, 얘를 물에 녹일 거예요. 얘를 끓여야 되잖아. 아니, 얘를 녹이기 위해서 온도가 최소한 300도인데 물이 얘네들 끓일 수 있나? 근데 우리가 여기서 조심할 거. 자, 물에 안 녹으면 어디에 잘 녹니? 그렇지, 기름에 잘 녹겠지. 우리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함정 문제가 많이 나와. 그래, 물에 안 녹아. 그럼 어디에 녹을 거야? 기름에, 벤젠에, 석유에, 이런 데 녹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자,
석유나 벤젠이나 기름이 얘네들을 잡아당길 힘은 물보다 더 약해요. 그러니까 녹아요, 안 녹아요? 안 녹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는 뭐냐? 이 공유 결정은요, 때려 죽여도 녹는 용해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이아몬드의 용해도 이런 거 없어. 알겠지? 흑연의 용해도 이런 거 없어. 자, 우리가 석영 궁금하면은 우리 주변에 모래가 바로 석영이야. 모래 주성분이 석영이야. 자, 모래를 물에 넣어봐. 녹아? 안 녹아요. 기름에 넣어봐요. 녹아? 때려 죽여도 안 녹습니다. 자, 다이아몬드가 물에는 안 녹고 기름에 녹으면 다이아몬드는 귀금속으로 소장 가치가 없어져. 다이아몬드 쉽게 녹으니까. 알지?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용해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공유 결정이다. 알겠지? 그래서 공유 결정은 이러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공유 결정은 공유 결합하는 물질에서 딱 요 세 가지 탄소, 규소, SiO2 요 세 개가 자, 공유 결정이라면 그럼 공유 결합하는 비금속으로 이루어진 물질에서 얘네들을 뺀 나머지는 뭘까요?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래서 이 공유 결정을 뺀 나머지들은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분자라고 한다. 분자. 맞지? 분자. 그래서 영어로 이제 우리가 몰레큘이라고 그래. 분자. 그래서 우리 분자 배웠잖아. 그치? 그래서 이걸 분자라고 한다. 그래서 분자의 정의는, 자, 분자는 이렇게 아마 배웠을 거야. 물질의 성질을 가지는 채소 입자. 그쵸? 물질의 성질을 가지는 채소 입자를 우리가 분자라고 하고요. 자, 이 분자는 공유 결합성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원자 간에 공유 결합하겠지. 그치? 자, 원자 간에 공유 결합을 하는데 공유 결정은 그 결합이 무한정으로 나타나는 거야. 근데 이 분자는요, 이 공유 결합이 정해져 있단 말이야. 자, 결합이 정해져 있단 말이야. 그래서 결합이 정해져 있어. 자, H2라고 하면 수소 원자 두 개가 이렇게 공유 결합하면서, 자, 요게는 더 이상의 공유 결합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한 개의 공유 결합으로 딱 정해져 있어요. 자, 물은 산소하고 수소하고 요렇게 해서 공유 결합이 어떻게 돼요? 하나, 두 개의 공유 결합으로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 분자는 결합이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딱딱 결합이 정해져 있어. 이게 무한정이 아니란 말이야. 얘네처럼. 그러니까 이렇게 딱 정해져 있거든. 그러니까 딱 정해져 있으니까 여기가 H2가 또 있단 말이지. 그러면 요렇게 해서, 자, 그러면 요렇게 돼 있지. 그러면 요렇게 한 개 한 개 정해져 있으면은 얘네들 우리가 각각 분자라고 불러. 이걸 분자라고 불러. 알겠니? 그래서 분자라고 했을 때는 결합이 무한정이 아니라 공유 결합이 정해져 있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얘하고 여기가 채소 입자가 되겠지? 얘가 채소 입자 되겠지? 그래서 우리가 H2 수소기체 성질, 뭐 공기보다 가벼워. 자, 성냥불 갖다 대면 퍽 하고 타. 가연성. 그러면 그런 수소기체 성질은 수소 원자가 두 개가 모여서 공유 결합 한 개를 했을 때, 요렇게 됐을 때가 바로 수소기체 성질을 띠고 있는 거야. 그럼 요 H2 자체가 얘가 바로 어떻게 돼? 수소기체 성질을 갖는 가장 작은 채소 입자가 되겠지. 자, 그럼 얘도 채소 입자예요. 그럼 우리 이 채소 입자 각자를 뭐라고 하냐면은 얘를 수소 분자라고 부를 거야. 이게 바로 분자야, 분자. 그럼 분자를 보니까 채소 입자네. 그래서 분자와 분자 사이는 어떻게 돼? 얘랑 얘랑 떨어져 있지. 중요한 건 이거야. 공유 결정은 원자 간의 공유 결합으로 계속 연결돼 있다면, 자, 이 분자는 분자 내에서는 결합이 딱 정해져 있고요. 자, 분자 간에는 연결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야. 분자와 분자는 연결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연결되어 있지 않다. 분자는 뭐다? 독립된 입자다. 채소 입자의 뜻이 바로 뭐다? 지 혼자만 있어야 되니까 얘는 독립적인 입자야. 그러니까 독립된 입자이기 때문에 분자 간에 연결되어 있지 않아. 즉 분자 간에 연결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는 분자 간에는 어떠한
이온결합, 공유결합 같은 화학결합이 있다, 없다? 없다. 알겠지? 없어. 대신 얘네 간에는 약하게 잡아당기는 인력이 존재해. 우리는 그것을 분자 간의 약한 인력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분자 간의 약한 인력은 공유결합, 이온결합보다는 훨씬 더 작은 힘이야. 굉장히 약해. 그래서 얘네들이 모여가지고서 우리가 보는 수소 기체가 되고요. 얘네들이 모여서 더 가까이 붙어버리면 이제 어떻게 돼요? 수소 액체가 될 거고요. 얘네들이 모여가지고 완전히 거의 붙을 만큼에 모여있으면은 그것이 바로 수소 고체가 될 거야. 바로 이제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분자 간에 굉장히 약한 인력만 존재하니까 얘네들은 녹는 점과 끓는 점이 어떻게 돼? 매우 낮다. 자, 이온 결합 물질의 녹는 점은 수백 도씨에서 3000도씨, 공유 결정은 3000도씨 이상. 그럼 이 분자의 녹는 점은, 끓는 점은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막 예를 들어서 그 질소기체 같은 경우 끓는 점이 마이너스 196도씨. 질소기체는. 물 같은 경우는 녹는 점이 0도씨, 끓는 점이 100도씨 이렇게 되지. 또 에탄올 같은 경우 끓는 점이 78도씨.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암모니아 같은 경우는 끓는 점이 마이너스 47도씨 막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끓는 점, 녹는 점이 매우 낮기 때문에 25도씨 실온에서는 고체, 액체, 기체 모두 존재합니다. 알겠니? 자, 고체, 액체, 기체 모두 존재해. 분자 간의 약한 인력이니까, 자, 얘도 힘을 가하면은 고체 상태에다가 힘을 가하면 어떻게 돼요? 아주 잘 부서지겠죠. 아니, 그렇잖아. 얼음. 우리 여름에 얼음 더우면 얼음 이빨로 깨서 먹잖아. 그치? 근데 다이아몬드는 이빨이 깨진다고 그랬지? 바로 그 얘기야. 그래서 얘는 쉽게 부서져. 자, 그 다음 또 하나가 뭐냐? 기본적으로 공유결합성 물질은 전기 전도성이 없어. 뭐 빼고? 흑연 빼고. 그러니까 얘도 전기 전도성 자체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하를 띠는 입자가 아니기 때문에. 전하를 띠는 입자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뭐 양이온, 음이온이라든가 자유전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전기 전도성이 없다는 얘기는 양이온 없죠. 음이온도 없죠. 자유전자도 없기 때문에, 즉 전하를 가지고 운반될 수 있는 입자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기본적으로 고체든 액체든 전기 전도성은 없다. 전기가 흐르지 않는다. 알지? 자, 다음. 모든 분자가 물에 잘 녹는 건 아니야. 아주 일부 분자가 물에 녹아요. 물에 녹아요. 일부 분자가. 자, 물에 녹습니다. 알지? 근데 우리는 이거를 이제 두 가지로 나눌 거예요. 자, 이 물에 녹는 일부 분자를 두 가지로 나눌 거예요. 하나는 포도당, 설탕. 알지? 뭐, 자, 메탄올, 에탄올 같은 알코올도 있고요. 그래서 포도당 수용액, 설탕 수용액, 알코올 수용액 이렇게 나오겠지. 그 다음에 염산, 황산, 질산. 자, 이러한, 자, 이게 이제 우리 나중에 산연기할 때 배울 거야. 산연기할 때. 그래서, 산에 해당하는 것들. 자, 그래서 염산 수용액, 황산 수용액, 질산 수용액. 자, 이런 식으로 될 거야. 그래서 이 둘 다 물에 녹는데, 얘는 포도당, 설탕, 수용액을 만들어. 다 수용액이 돼. 근데 수용액이 되는데, 수용액에서 얘는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포도당 수용액, 설탕 수용액, 알코올 수용액은요, 전기가 통하지 않아요. 전기 통하지 않아요. 그런데 염산이나 황산이나 질산 수용액은요, 전기가 통해요. 알겠지? 그러면 봐봐. 포도당, 설탕, 알코올과 염산, 황산, 질산 공통점 뭐야? 다 물에 녹아. 근데 얘는 물에는 녹지만 전기가, 자, 물에 녹고 전기가 흐르는 물질이야.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전해질이라고 해요. 전해질. 이거 다시 한번 정리해 줄 거야.
근데 포도당, 설탕, 알코올 같은 이러한 물질들은 물에는 녹지만은 전기는 흐르지 않아요. 전해질이 아니죠. 그렇지. 그래서 앞에 아닐 비자 붙여서 비전해질. 자, 이렇게 이제 표현할 거야. 알겠지? 그러면 이제 요거 좀 확인해 보자. 염산은 HCl이야. 자, 비금속, 비금속 공유 결합하죠? 근데 탄소나 규소, SiO2에 해당 안 되니까 얘는 분자야. 근데 얘가 물에 녹으면 어떻게 돼? 이런 식으로 공유 결합이 끊어지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끊어지는 거야. 자, 손 줘봐. 네가 수소고 내가 염소야. 자, 우리 이렇게 공유 결합했어. 알지? 근데 수소는 원자번호 1번이니까 양성자가 1개거든. 염소는 17번이야. 양성자가 17개야. 그럼 이 전자를 잡아당기는 힘이 누가 더 강해? 내가 더 강해. 양성자가 많기 때문에. 핵의 플러스가 더 크니까. 자, 우리 사이좋게 물에 풍덩 들어갔어. 물이 수소를 당기고요. 물이 염소를 당겨. 그러니까 양쪽에 당기니까 결국 어떻게 돼? 어느 부분에서 이게 끊어질 거야. 근데 끊어지는데 이렇게 사이좋게 이렇게 끊어지면 상관없어. 근데 여기가 끊어지는 거야. 그러면 이 전자쌍을 내가 가져가 버려. 그럼 나는 전자를 어떻게 돼? 얻었지? 얘는 전자를 잃었지? 그러니까 양이온 음이온이 되는 거야. 그래서 물에 녹아서 공유 결합이 끊어지니까 이렇게 양이온 음이온이 되면서 이 염소가 음이온이 되는 거야. 얘가 양이온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요 수소이온이 나오네. 우리는 이 수소이온에 의한 성질을 뭐라고 그래? 산성이라고 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염산, 황산. 자, 황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 얘는 H2SO4라고 그래. 물에 녹으면 어떻게 돼? 여기가 끊어지면서 수소이온 2개가 되고 황산이온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양이온, 음이온이 만들어지니까 어떻게 돼? 양이온이 마이너스로 끌려가고 음이온이 플러스로 끌려가니까 전기가 흐른단 말이야. 그래서 물에 녹으면 전기가 흐르는 물질이 된다. 자, 이게 공유 결합성 물질에서 분자예요, 분자. 그리고 요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분자가 문제로 많이 출제가 되니까 우리가 이제 분자를 구분하는 방법. 자,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다? 자, 비금속으로 이루어져야죠. 그치? 비금속으로 이루어진 공유 결합성 물질이야. 비금속. 근데 비금속으로 이루어졌는데 여기에서 탄소나 규소나 SiO2 얘를 제외한 나머지가 뭐가 된다? 분자가 된다. 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주기율표 할 때 금속, 비금속 구분하는 거 엄청 강조했어. 왜? 결합을 구분하기도 하지만 이것도 구분할 수 있잖아. 포도당 같은 경우가 포도당이 탄소 6개, 수소 12개, 산소 6개야. 이게 우리가 화학식을 쓰면. 자, 그럼 얘는 분자가 될까요? 안 될까요? 분자죠. 탄소, 수소, 산소 모두 비금속이니까. 그래서 포도당 분자야. 포도당 분자. 자, 이렇게 구분하면 돼. 이런 식으로. 알겠지? 이렇게 구분하면 돼.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또 우리가 분자할 때 뭐냐. 암모니아, NH3. 그래, 암모니아. 그럼 질소하고 수소는 모두 다 비금속이거든. 그럼 여기에 해당 안 되니까 얘는 뭐가 돼요? 분자가 되는 거야. 분자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구분할 거란 말이야. 이걸 외우는 것이 아니란 얘기지. 그래서 분자다 아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분자기 때문에 얘네들의 화학식을 우리가 뭐라 하냐면은 분자식이라고 불러. 분자식. 자, 분자식 했잖아, 1학기 때. 그치? 그래서 분자식 할 때, 이거 했잖아. 이 NH3면 NH3 분자가 몇 개야? 2개. 질소 원자가 2개. 수소 원자 몇 개 있는 거야? 6개. 했잖아. 자, 이게 돼야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가 화학 반응식 완성하는 걸 할 수 있다는 거야. 알지? 그래서 공유 결합하는 물질은 공유 결정과 분자 이렇게 두 가지로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다. 알겠니?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지금 전해질, 비전해질이라는 표현이 나오잖아. 그치? 요것 좀 구분 좀 하고 갈게. 왜? 앞으로 우리는 이 용어들을 굉장히 많이 접할 겁니다. 진짜 징글징글하게 나올 거예요. 화학에서. 자, 전해질은 물에 녹아서 수용액이 돼요.
근데 이 수용액에서 이온으로 존재합니다. 자, 이온으로 존재하니까 어떻게 돼요? 전기가 흐르겠죠. 얘를 전해질이라고 그래. 그래서 물에 녹아서 이온으로 존재해야 돼. 그럼 이제 이 전해질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다. 자, 뭐가 있을까? 첫 번째. 처음부터 양이온, 음이온인 것이 있지. 바로 이온 결합성 물질. 그러니까 얘는 아예 처음부터 양이온, 음이온인 거야. 너 혹시 예전에 그 1학기 때 그거 있잖아. 우리 그 물 분해할 때 주철관 실험, 라부아제 실험할 때 전기분해 실험도 나왔었잖아. 그치? 혹시 이거 그림 기억나? 전기분해할 때 여기에다가 물에다가 자, NaOH 이렇게 아마 이렇게 나와 있었을 거야. NaOH. 그러면 이게 NaOH가 왜인데 우리 이걸 가지고서 이제 물을 전기분해할 거야. 자, 요렇게 이제 시험관 놓고요. 요런 식으로 해서 여기가 마이너스 극, 플러스 극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물이 가득 차 있단 말이야. 그럼 이제 전원을 딱 연결하면 여기 뽀글뽀글뽀글뽀글뽀글뽀글해서 이제 기체들이 막 나와. 자, 이 기체들이 막 나와가지고 기체는 물에 안 녹잖아. 물보다 가볍잖아. 그럼 여기서 기체들이 어떻게 돼? 쌓여가지고서 이 물을 밀어내. 그래서 밀어내면서 일정 시간 지나니까 요렇게, 요런 식으로 해서 여기가 자, 어떻게 돼요? 무슨 기체야? 마이너스 극. 수마. 수소가 마이너스. 그래서 수소 기체. 여기는 산소 기체. 그래서 성냥불 갖다 댈 때 퍽! 얘는 꺼져가는 불씨가 다시 활활. 그래서 가연성, 조연성 이렇게 구분했잖아. 근데 여기에 얘가 들어갔어. 문제 많이 풀어봤으면 이거 기억할 텐데. 그리고 가끔씩 이것도 왜 이거 넣었는지 얘기했을 텐데. 자, 물은 순수한 물은 전기가 흐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전해질이에요. 비전해질. 근데 우리는 물을 전기분해할 거냐? 그치? 물에다가 전류를 흘려서 전기분해할 거냐? 그럼 이 물에 전기가 흘러야겠지. 그래서 요 NaOH 얘가 뭐다? 전해질의 역할인 거야. 전기가 흐르게 하는 물질. 이게 이제 전해질이라는 거지,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앞으로 계속해서 나올 거야. 왜냐면 전기분해 통합에서 또 나옵니다. 계속 앞으로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이 화학을 하는 동안은 전기분해라든가 전해질 이런 용어들은 계속 무한반복이야. 무한반복. 무제한으로 무한반복으로 나와. 하다못해 우리 이제 중3 과정에서 계속 이 전해지는 단어가 화학뿐만 아니라 생명 파트에서도 계속해서 나와. 계속해서 나와. 그리고 이미 배웠나? 수업할 때 우리 그 있잖아요. 혈액. 자, 우리 세포 안과 세포 밖을 채우는 액체를 다르라고 그랬지. 세포 안을 채우는 것은 우리가 세포액, 칼륨 이온과 염화 이온. 세포와 세포 사이를 채우는 것을 우리가 체액 또는 조직액이라고 하지. 나트륨 이온과 칼륨 이온.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혈액은 세포 안이니 밖이니. 세포 밖이야. 그래서 나트륨 이온이 많단 말이야. 그 혈액도 전기가 흘러요. 전기가 흘러요. 그래서 우리 사람 몸은 전해질로 채워져 있단 말이야. 알지? 그래서 전해질 보충해야지. 그러면 물을 먹는 게 아니라 뭐야? 뽕가리 스웨이트. 거기에 여러 가지 이온들이 들어가 있잖아. 그치? 그걸 먹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온 결합성 물질이고 그 다음에 일부 분자. 자, 여기가 바로 뭐냐? 우리가 산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HCl 하면 염산. 자, H2SO4 하게 되면은 자, 얘를 염산이라고 할게요. 얘가 황산이에요. 황산. 그 다음에 HNO3 하게 되면은 질산. 그래서 수소이온, 염화이온 이렇게 이온으로 바뀌어요. 얘는 수소이온하고 황산이온으로 이온으로 바뀌어. 얘는 수소이온과 질산이온으로 이온화가 되니까 양이온, 음이온 있잖아. 그래서 전기가 흐르는 거야. 이게 바로 전해질이 알겠지? 그래서 물에 녹아서 전류가 흐르는 물질을 전해질이라고 하고 전해질은 두 가지가 있다. 이온 결합 무조건 그리고 일부 분자 우리가 보통 산이라고 하는 것들.
얘네들이 물에 녹아서 전기가 흐르는 전해질이다. 그러면 비전해질은 뭐냐? 물에는 녹아요. 그래서 물에는 녹아서 수용액이 돼. 이제 물에는 녹아서 수용액이 되지만, 자, 절대로 이온으로 존재하지 않아. 이온으로 안 바뀌어. 자, 이온으로 안 바뀌니까 전하를 띠는 입자가 있니 없니? 없잖아요. 그래서 전기가 흐르지 않습니다. 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가 요거 할 때 전기, 전도성 막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오잖아. 그치? 그건 이제 전기는 물리뿐만 아니라 화학에서 많이 나오고 생명에도 나와, 나중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생명 조금 깊게 하면은, 아파! 이게 뭐야? 자극과 반응이거든? 그러면 내가 이 자극이 뇌로 가서, 자, 이게 신경계를 통해서 간단 말이야. 그럼 이 자극이 신경계에서 전달되는 과정이 전기적 신호라고 그래. 전기적 신호. 전기적 신호야. 전기적 신호. 그래서 나트륨 이온과 칼륨 이온이 왔다 갔다 막 바뀌면서, 알지? 우리 신경세포, 뉴런이라는 신경세포에서 왔다 갔다 막 바뀌면서 전기가 지나가는 거야. 이게 자극이 전달되는 과정은 전기적 신호에 의해서 전달이 된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야. 그래서 생명에서 전기가 나와. 그럼 전기, 여기에서 그래서 우리의 요 파트에서는 기본적인 베이스 개념이 뭐다? 전기가 뭐다? 전하다. 전기가 흐른다는 건 뭐다? 전하가 이동한다. 그래서 우리가 도체라고 하지. 전기가 흐르는 물질을 도체라고 하지. 그 대부분의 도체의 대부분이 뭐야? 금속이야. 그 금속은 왜 전기가 흐를까요? 그럼 이 얘기는 금속 안에서 전하를 띠는 입자가 있고 이 전하를 띠는 입자가 움직인다는 얘기지? 뭐 때문에? 자유전자. 자, 이렇게 개념이 연결되면서 이해를 하란 말이야. 항상 모든 것의 시작은 기본 용어예요. 기본 단어, 기본 용어, 아주 베이직한 용어의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그것들이 더 개념을 계속 넓혀 나가는 거야. 그래서 하나로 쭉 연결시키면서 이해를 하란 말이야. 그러면 어떤 게 나와도, 이와 관련된 문제가 나와도, 그렇잖아. 자, 이런 거지. 자, 여기 물이야. 자, A를 넣었어요. 그래서 A 수용액을 만들었어. 자, 전류가 흐른대요. 그러면은 요 수용액에서는 지금 무슨 상태로 존재하니? 양이온과 음이온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A는 뭐예요? 전해질이에요. 알겠지? 전해질이에요. 그런데 자, A는 고체 상태에서는 전기가 흐르지 않습니다. 자, 액체 상태에서 전기가 흘러요. 그럼 A는 뭐예요? 전해질 중에서 뭘로 이루어진 거다? 자, 고체에서는 전기가 흐르지 않지만 액체에서는 전기가 흘러. 그럼 A는 뭐다? 전해질 중에서 이온 결합으로 이루어진 물질이다. 자, 공유 결합성 물질은 고체 액체에서는 전기 전도성이 있어 없어? 없다. 없다. 그래서 내가 계속 전기를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이걸 구분할 때 이 전기 전도성을 구분하거든. 알지? 자, 고체, 액체. 자, 예를 들어서 이거야. 이번에는 이거 바꿔볼게. 아, 둘 다 전기 전도성이 없어. 그런데 수용액이 되니까 전기 전도성 같네. 자, 그러면 어떻게 돼? 얘는 이온이 아닌데 물에 녹으니까 이온으로 바뀌어버렸네? 뭐야, 여기? 산이에요, 산. 분자. 알겠지? 일부 분자. 공유결합하는 물질에 산이 여기에 해당이 돼요. 알겠니? 바로 이런 것들이야,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우리가 구분해 가면서 찾아가는 거야. 이걸 그냥 단순하게 암기했다고 하면 이걸 바꿨을 때 문제 못 푼다. 정확한 이해력이 필요해.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이 파트에서는 쭉 이제 전해질 나오고 전기전도성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전기가 뭐냐? 전하다. 그 전기가 흐른다는 게 뭐야? 전하의 흐름이다. 그럼 얘가 전기 전도성이 있으려면 어떻게 돼요? 전하를 띠는 입자들이 존재해야 된다. 알겠지? 근데 이온 결합은 양이온, 음이온이 있잖아요. 그래서 고체는 못 움직이니까 전기가 없어요. 흐르잖아요. 액체는 움직이니까 전기 전도성 가져요. 근데 분자처럼 공유 결합하는 물질은 전하를 띠는 입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흑연 빼고는 고체 액체에서는 전기가 흐르지 않아요. 근데 얘를 물에 녹일 땐 전기가 흐르네요? 그럼 뭐야? 전해질이고 산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시키라는 거예요. 모든 개념들을. 이게 이해가 되면 그때 외우는 거야. 그러니까 이해가 된 상태에서 외우면 이거는 계속 오랫동안 가는 거예요. 계속. 자, 이해 없이 외우면은 당장 그때 문제는 풀리겠지. 내가 외웠으니까. 근데 그것이 일주일 지나고 2주 지나고 한 달 지나면 그 외운 것들은 다 의미가 없어진다는 얘기. 바로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해력이, 그래서 이해가 중요한 것이 바로 이런 거야. 이해하기 위해서 항상 기본적인 거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알겠지? 그래서 여기까지가 우리가 화학결합이에요. 화학결합. 알겠죠? 화학결합. 그래서 오늘 화학결합 마무리하고, 자, 다음 시간에는 뭘 할 거냐면은 약간 생명 파트 좀 들어갈 거야. 왜냐면 우리 이제 유전 있잖아. 3학년 때. 유전하면서 DNA, 핵산 막 이런 거 할 거야. 유전에 대한 거. 그러면 그 유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본적인 개념들 있지. 그 개념을, 조금 한 타임 설명하고, 알지? 한 타임 설명하고, 그래서 뭐 DNA가 뭔지, RNA가 뭔지, 유전이 뭔지, 단백질이 뭔지, 유전 정보가 뭔지, 알지? 그런 것들을 먼저 좀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물리 파트로 넘어갈 거야. 알겠니?